지민아, 빨리 먹어. 굶주린 쌍둥이 형제가 개 밥그릇에 담겨있던 갖고 온 소고기 덩어리를 훔쳐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맹견의 밥그릇엔 최고급 한우 구이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대저택을 몰래 침입한 쌍둥이 아이들이 그 개밥을 훔쳐먹고 있었던 것이죠. 형아, 엄마도 이거 먹으면 안 아플까? 엄마가 며칠째 못 일어나잖아.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남자가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저씨, 우리 안 먹을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아이들이 울면서 빌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의 목에서 펜던트가 떨어졌습니다. 눈밭 위에서 열린 펜던트. 그 속에는 14년 전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남자의 눈이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건 자신의 첫사랑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개밥을 훔쳐먹던 아이들이 왜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5년 전 다른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결혼했다던 첫사랑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본 영상은 창작된 이야기로 등장인물, 장소, 단체는 실제와 무관한 가상의 설정이며 제작자가 직접 기획하고 편집한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음성 및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두 장의 사진, 잔인한 선택. 서울 강남 한복판 해성그룹 본사 빌딩 꼭대기층. 부회장 집무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는 윤주원의 넓은 어깨 위로 석양빛이 길게 내려앉았죠. 가죽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윤태수 회장이 아들의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사진 2장이 있다. 직접 확인해봐라.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청순한 긴 생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 그 여자의 품에는 남자아이가 안겨 있었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서 있었죠. 세희. 그 이름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주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턱 근육이 단단하게 경직되었고 눈가에는 실핏줄이 터질 듯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여자, 네가 미국 간 후에 다른 남자 만나서 살림 차렸더구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윤태수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주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5년 전 미국으로 떠날 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세희가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다고 했죠. 그 말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봐라. 화사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한눈에도 재벌가 영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원그룹 외동딸이다. 이 결혼이 성사되면 혜성은 재계 3위로 도약한다. 선택해라, 주원아. 윤태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길은 차가운 쇠사슬처럼 느껴졌죠. 세희가 행복하다면 됐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죠.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주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 대원그룹 측에 연락해라. 약혼식 날짜 잡자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약혼식을 하루 앞둔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1월의 한겨울이었어요. 혜성그룹 본가 저택의 정원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밤이었죠.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주원이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저택 마당 구석 계집 쪽에서 맹견 칸이 사납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주원이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작은 형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명의 아이가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얇디 얇은 옷 위로 눈송이가 쌓여 있었습니다.
형으로 보이는 아이가 동생을 등 뒤로 숨긴 채 칸의 밥그릇에서 한우 구이를 퍼서 동생 입에 넣어주고 있었죠. 어서 먹어, 지민아. 동생은 울면서 그 음식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야, 위험해. 주원이 급히 아이들을 끌어내려 하자 형 아이가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아저씨, 우리 안 먹을게요. 때리지 마세요. 너무 배고파서 그랬어요. 그 순간 아이의 목에서 낡은 펜던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열렸습니다. 하얀 눈 위에 떨어진 은빛 펜던트. 그 속에 작은 스티커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삭발한 머리의 여자아이와 역시 머리를 민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14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혜성그룹 재단 봉사활동으로 고아원을 방문했던 18살의 주원. 그곳에서 혈액암 투병 중인 소녀 이세희를 만났습니다. 18살 고아 소녀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주원은 매일 세희의 병실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후원자로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희의 곁을 떠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세희가 눈부셨어요. 어느 날 세희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세희는 거울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나 이제 괴물 같아. 주원아, 나 보기 싫지? 주원은 대답 대신 근처 마트로 달려갔습니다. 이발기를 사들고 돌아왔죠. 세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 하려고? 나도 머리 밀 거야. 너만 머리카락 없는 거 아니야. 우리 누구 두상이 예쁜지 내기할까? 주원이 웃으며 이발기를 자신의 머리에 갖다 댔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어요. 세희가 울다가 웃었습니다. 그렇게 민머리가 된 둘은 병원 앞 스티커 사진기 앞에서 나란히 섰죠. 찰칵.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얼굴이 작은 사진 속에 담겼습니다. 그 사진이었어요. 지금 주원의 발밑에 떨어진 펜던트 속 사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원이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목걸이 누구 거야?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가 아파서 며칠째 못 일어나요. 그래서 엄마 드릴 고기가 필요했어요. 그때 동생 아이가 주머니에서 고기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갖다 줄 거야. 형아, 엄마 이거 먹으면 안 아플까? 주원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이 아이들 신원 파악해.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윤태수 회장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주원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주원은 두 아이를 세단 뒷좌석에 태웠어요. 아이들의 옷 위로 만져지는 앙상한 갈비뼈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차가 서울 외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을 지나 점점 어두워지는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여기서 좌회전이요. 형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길을 안내했습니다. 언덕 위로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눈 덮인 달동네. 지붕마다 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아이들이 어둠 속으로 뛰어갔어요. 엄마, 고기 가져왔어. 주원은 떨리는 다리로 아이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좁디 좁은 방 안. 얇디 얇은 이불 위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 창백한 얼굴. 입가에 말라붙은 검붉은 핏자국. 엄마 일어나. 아이들이 울며 여자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주원의 시선이 여자의 얼굴에 고정되었어요. 세희였습니다. 14년 전 병실에서 환하게 웃던 그 소녀. 자신과 함께 삭발하고
스티커 사진을 찍던 그 아이. 자신의 첫사랑이자 전부였던 여자. 그 세희가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희야. 주원의 절규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챕터 2 지옥이 된 현실. 주원이 세희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곰팡이 핀 얇은 이불 위에 세희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손을 뻗어 세희의 뺨을 감싸 쥐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죠. 세희야, 정신 좀 차려봐. 나야 윤주원. 주원이 세희의 몸을 일으켜 안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팔 안에서 가볍게 흔들렸어요. 한때 자신의 품에서 환하게 웃던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일어나? 지호와 지민이가 주원의 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어요. 아이들의 볼 위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원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세희의 상태가 너무 위급했어요.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차로 간다. 주원이 세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몸무게에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밟혔죠. 비서실장, 당장 혜성병원 응급실 연락해. 주원이 세희를 뒷좌석에 눕히고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지호가 엄마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지민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훌쩍였습니다. 차가 미친 듯이 눈 덮인 도로를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여도 눈발이 앞유리를 하얗게 덮었어요. 주원의 손이 핸들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세희가 희미하게 입술을 움직였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지호야, 지민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세희의 입에서 피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주원을 알아보지 못한 채 아이들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민이 여기 있어. 지민이가 주머니에서 아까 그 고기 덩이를 꺼냈어요. 엄마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 맛있어. 지민이가 가져왔어. 주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인지 눈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달려왔어요. 세희가 들것에 실려 처치실로 사라졌습니다. 주원은 따라 들어가려다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죠.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주원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두 아이가 주원의 양옆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주원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들의 몸에서 눈 녹은 물 냄새가 났습니다. 얇은 옷 사이로 갈비뼈가 손에 잡혔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주원이 벌떡 일어섰어요.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주원의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영양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장기 손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주원이 의사의 가운깃을 움켜잡았어요. 의사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말이 망치처럼 주원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어요. 아저씨,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우리 엄마 괜찮대요? 지민이가 주원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주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자신이 대원그룹 외동딸과 선을 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을 때 세희는 치료비가 없어 진통제 몇 알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따뜻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들 때 세희의 아이들은 남의 집 맹견의 밥그릇에서 음식을 훔쳐야 했죠. 그 5년의 시간이 주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윤주원.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백명옥 여사가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밍크 코트 자락이 바닥을 쓸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일이 대원그룹과 상견례인데. 주원의 모친 백명옥이 주원 앞에 멈춰 섰어요. 세희가 누워있는 처치실 쪽을 흘끔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재수없게 다 죽어가는 송장을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 당장 치워. 지호와 지민이가 백명옥의 고함 소리에 움찔했어요. 서로를 끌어안고 벽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형아, 저 할머니 무서워. 지민의 목소리에 백명옥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이들에게 향했어요. 아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더러운 것들은 또 뭐야? 설마 저 천한 것들이 내 자식이라고 우기려는 거야? 어머니. 주원이 이를 악물었어요.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세희 그 천한 것은 이미 6년 전에 정리된 여자야. 그때도 그 거머리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붙으려고 길을 쓰길래 내가 돈 좀 쥐어줬더니 꼬리를 내렸잖아. 백명옥이 비웃듯 말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 천한 것이 또 나타났어? 누구 핏줄인지도 모르는 애들 내세워서 내 자식이라고 사기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런 천한 것들이 혜성과 피일 리가 없어. 지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호가 동생을 감싸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주원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니 옆에 있던 유리벽을 향해 내리쳤어요. 쾅! 유리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주원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당신들이 지난 6년 동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봐. 주원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처치실 문을 가리켰어요. 저게 당신들이 만든 지옥이야. 백명옥이 피를 흘리는 아들의 모습에 한 발짝 물러섰어요. 하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신 차려라, 주원아. 이 결혼 깨지면 대원그룹 지원 끊겨서 우리 다 죽어. 저 여자 일은 조용히 수습하고 내일 상견례나 똑바로 해. 백명옥이 몸을 돌렸습니다. 밍크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복도를 걸어갔어요. 수행 비서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주원은 깨진 유리 조각이 박힌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피가 뚝뚝 떨어져 하얀 병원 바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가 모든 고통을 삼켜버렸습니다. 주원이 중환자실 유리벽 앞으로 걸어갔어요. 산소호흡기를 쓴 세희가 보였습니다. 앙상한 얼굴에 온갖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죠. 자신이 세희를 버리고 떠난 6년. 그 시간이 세희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을 먹일 수 없어서 울었을 세희. 치료비가 없어서 진통제로 버텼을 세희.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세희. 주원이 피 묻은 손으로 유리벽을 짚었습니다.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 기댔어요. 미안해, 세희야. 내가 너무 늦었어. 창밖에서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주원의 가슴 속에서는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챕터 3내가 죽인 시간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어요.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죠. 주원은 밤새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지호와 지민이는 주원의 양쪽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말씀하신 대로 조사했습니다. 주원이 잠든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비서실장에게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봉투 속에서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어요. 세희의 진료 기록, 쌍둥이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수백 통의 편지 뭉치. 주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어요. 지호와 지민의 생일, 주원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세희와 함께 보냈던 마지막 여행 날짜로부터 정확히 10달 후였습니다. 이게 무슨... 주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에 들린 출생신고서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세희가 결혼을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산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세희는 주원이 떠난 직후 홀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뭡니까? 주원이 낮게 물었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세희 씨가 부회장님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5년 동안 중간에서 차단된 것 같습니다. 주원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 편지 봉투가 구겨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하나를 꺼내 펼쳤어요. 주원아,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야. 너무 무섭고 떨리는데 네가 돌아오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 빨리 와줘.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주원아, 오늘 아기들이 태어났어. 쌍둥이야. 너를 닮아서 너무 예뻐. 근데 왜 연락이 없어? 나 뭐 잘못했어? 또 다음 편지. 주원아, 애들 분유값이 없어. 일하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안 좋아. 혹시 내 편지 못 받는 거야? 제발 연락 좀 해줘. 주원아, 암이 재발했대. 근데 치료비가 없어. 애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주원아, 오늘 지호가 처음으로 아빠가 어딨냐고 물었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넌 지금 뭐 하고 있어? 주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 방울이 퍼져 글씨가 번졌어요. 그녀가 행복하다면 됐다. 주원이 중얼거렸어요. 자신이 했던 그 위선적인 말이 칼날처럼 되돌아왔습니다. 세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기다렸죠. 자신이 호화로운 삶을 살 때 세희는 진통제 몇 알로 버티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내가 죽인 거야. 주원이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5년, 그 5년이 세희를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거라고. 주원이 머리를 감싸쥐고 통곡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저씨?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원이 고개를 들자 지호가 눈을 비비며 서 있었어요. 잠에서 깬 아이가 우는 주원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 어디 아파? 주원이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자신과 똑 닮은 눈, 자신과 똑 닮은 인매. 6년 동안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지호야. 주원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어요. 아저씨가. 아니,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지민이도 눈을 떴습니다.
형 옆으로 다가와 주원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저씨, 배고파요. 밥 주세요. 주원의 가슴이 또다시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배고팠을까. 개밥을 훔쳐야 할 만큼, 고기 한 점을 주머니에 넣어 엄마에게 가져가려 할 만큼, 주원이 두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 다 지켜줄게. 아빠가 다 지켜줄게. 지호와 지민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은 아이들이었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아빠야. 내가 너희들 아빠야. 지민이가 주원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근데 왜 이제 왔어? 엄마가 맨날 아빠 기다렸는데. 그 말에 주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혀버렸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주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세희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어요. 산소호흡기를 쓰고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죠. 세희야. 주원이 세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희의 눈동자가 천천히 주원을 향했어요. 주원아.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세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래, 나야, 세희야. 나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주원이 세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가락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세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우리 애들 좀. 부탁해. 난 이제 틀렸어. 무슨 소리야. 내가 너 꼭 살릴 거야. 우리 애들 고아원 보내지 마. 고아원 있을 곳이 못 돼. 제발. 세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세희야, 세희야. 주원이 세희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에서 규칙적인 소리만 울렸어요. 주원이 세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마를 세희의 손등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내가 살릴 거야. 반드시 살릴 거야. 죽으면 안 돼, 세희야. 창밖에서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챕터 4 파혼과 응징. 이틀 후 해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윤태수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백명옥 여사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죠.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을 향했어요. 문이 열리고 주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얼굴에는 밤을 새운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앉아라, 주원아. 윤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원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지 않겠습니다. 할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임원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윤태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대원그룹과의 약혼은 파기합니다. 주원의 선언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윤태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테이블 위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냐? 압니다. 지금 제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원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5년 전부터 아버지가 제 앞으로 온 편지들을 중간에서 차단하셨죠. 세희가 보낸 수백 통의 편지를요. 윤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백명옥이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셨죠. 사진까지 조작해서 보여주셨고요. 주원이 서류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 조사해봤습니다. 어머니가 고용한 사람이더군요. 합성 사진이었어요.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의실 안에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세희는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떠난 후 혼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제 아이들입니다. 주원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5년 동안 세희는 치료비가 없어서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쓰러지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다 쓰러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주원이 아버지를 노려보았어요.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버지가 보여준 가짜 사진을 믿고 있었습니다. 세희가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다 널 위해서 한 일이야. 백명옥이 소리쳤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허약하고 천한 것이 우리 집안에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내 앞길을 위해서. 천한 것이요? 주원이 차갑게 되물었어요. 지금 죽어가는 여자가 천하다고요? 제 아이들 엄마가 천하다고요? 그래, 천해. 고아 출신의 병든 년이 뭐가 좋다고. 백명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참았던 속내가 터져 나왔어요. 그년 때문에 대원그룹 혼사가 깨지면 우리가 다 죽어. 넌 그걸 모르냐? 주원이 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아버지 해외 비자금 장부입니다. 5년 전부터 차명으로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걸?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준비해뒀어요. 주원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거 검찰에 넘기면 아버지 구속입니다. 해성그룹 끝이에요. 이 자식이. 윤태수가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한테 5년 동안 거짓말한 건 누굽니까? 주원이 냉정하게 받아쳤어요. 세희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건 누굽니까?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윤태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원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주원이 고개를 돌려 구석에 서 있는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움찔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동안 아버지 지시로 당신이 세희 편지를 차단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 보고 올린 것도요. 부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님 지시를.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배임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장 제출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어요.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주원이 다시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어요. 아버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면 비자금 건은 덮겠습니다. 안 물러나시면 저도 같이 죽을 각오로 검찰에 넘기겠습니다. 이 자식아, 네가 감히. 윤태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주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물러나실 건지 같이 망할 건지.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태수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백명옥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윤태수가 이를 악물었죠. 좋다. 물러나마. 윤태수가 힘겹게 내뱉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명심해라. 넌 이 집안에서 영원히 외톨이가 될 거다. 주원이 몸을 돌렸어요.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한텐 지켜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그날 저녁 주원은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세희와 쌍둥이를 옮겼습니다. 최고급 의료 장비가 갖춰진 집이었어요. 24시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죠. 세희가 잠든 방에 주원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세희의 손을 잡았어요. 세희야, 오늘 다 정리했어. 이제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세희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소리만 새어나왔어요. 주원이 세희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제발 일어나줘. 내가 뭐든 할게. 사람만 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주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희의 창백한 얼굴만 보였죠. 챕터 5 세상 밖으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중 치료 덕분에 세희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위중했지만 의식을 찾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죠. 주원은 혜성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세희와 쌍둥이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한 거죠. 부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새로 임명된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약점이 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낫다. 행사 당일 아침, 주원이 세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희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죠. 세희야. 주원이 세희 곁에 앉았어요. 세희가 고개를 돌려 주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오늘 창립 기념일 행사야. 같이 가자. 거기서 너랑 애들 공개할 거야. 세희의 눈이 커졌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 이 꼴로 어떻게 나가.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내야. 아내라니, 우리 결혼도 안 했잖아. 세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앙상한 손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앞길 막히면 안 돼. 그냥 조용히 있을래. 주원이 세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앞길은 내가 정해. 너 없는 내 앞길은 아무 의미 없어. 세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나 머리도 없고 얼굴도 이 모양인데 그래서 이거 준비했어. 주원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열어 보이자 예쁜 털모자가 들어있었어요.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였죠. 이거 쓰면 돼. 예쁘잖아. 주원이 세희의 머리에 털모자를 씌워줬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원아. 응?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주원이 세희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무슨 소리야, 바보야. 5년 동안 널 혼자서 버티게 한 건 나야. 널 이렇게 만든 건 나라고. 세희가 주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느다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문이 열리고 지호와 지민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아이들이 주원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와, 엄마 예쁜 모자 썼다. 지민이가 모자를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지호도 다가와 만져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쓰니까 더 예쁘다. 세희가 아이들을 보며 웃었어요.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이거 쓸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성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죠. 연회장 입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주원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옆에는 모자를 쓴 세희가 서 있었어요. 앞에는 똑같은 턱시도를 입은 지호와 지민이가 손을 잡고 있었죠.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셔터를 눌러댔어요. 주원이 세희와 아이들을 데리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 아내 이세희와 쌍둥이 아들 윤지호, 윤지민입니다. 연회장 안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서로 밀치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14년 전 저를 구원해준 첫사랑이자 제가 평생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입니다. 주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세희가 주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회장님, 대원그룹과의 파혼은 사실입니까? 기자 하나가 소리쳤어요. 주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 없는 정략 결혼으로 그룹 덩치를 키우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책임감으로 그룹을 바르게 이끌겠습니다. 연회장 안이 다시 술렁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숨겨진 자녀라는 게 사실입니까? 숨긴 적 없습니다. 제가 몰랐던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원이 세희의 어깨를 감쌌어요. 지호와 지민이가 부모님 사이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에 몇몇 기자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과 SNS가 폭발했습니다. 시한부 첫사랑과 쌍둥이 지킨 혜성그룹 윤주원 부회장. 세기의 순애보, 정략 결혼 걷어찬 진짜 사랑. 혜성그룹 윤주원 부회장, 첫사랑과 14년 만에 재회. 기사마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이 주원과 세희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혜성그룹 주가가 급등했어요. 윤태수의 우려와 정반대였죠. 사람들은 비정한 정략 결혼보다 진심 어린 사랑에 열광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주원이 기사를 보며 웃었어요. 세희가 옆에서 함께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릴 응원해주네. 당연하지. 넌 응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주원이 세희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멀리 본가에서는 백명옥이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며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저런 병약하고 천한 것이 혜성과 안주인이 될 수는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백명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어요.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세희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합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댓글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6 마지막 발악. 다음 날 아침, 주원이 눈을 떴을 때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습니다. 비서에게서 온 긴급 연락이었어요. 주원이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 화면에 낯선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저는 이세희 씨와 5년 전부터 동거한 사이입니다. 저 쌍둥이는 제 아들이에요. 남자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박철민이었어요. 윤주원 부회장이 제 여자를 빼앗아갔습니다. 저와 세희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돈으로 회유한 겁니다. 주원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박철민이 증거라며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세희와 나란히 찍은 커플 사진, 함께 밥을 먹는 사진, 심지어 세희의 필체로 쓰여진 일기장까지 있었어요. 이 일기장 보세요. 세희가 직접 쓴 겁니다. 저와의 사랑을 기록해놨어요. 주원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혜성병 원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부회장님과 쌍둥이 아이들의 유전자가 불일치한다고 합니다. 주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병원장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지금 생중계 중이에요. 주원이 다시 TV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어 혜성병원 기자회견장이 나왔어요. 병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서 있었죠. 유전자 검사 결과 윤주원 부회장과 쌍둥이 사이의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주원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세희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TV 소리를 듣고 온 거였죠.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주원아, 이게 무슨... 세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이 가빠지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세희야. 주원이 달려갔어요. 과호흡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였죠. 안 돼, 안 돼. 주원이 세희를 안아들었어요.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엄마, 엄마. 지호와 지민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의식을 잃은 엄마를 보고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아저씨 아니야. 저 아저씨는 우리 아빠 아니야. 지호가 TV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박철민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저 사람 아니야. 엄마가 맨날 사진 보여줬어. 아빠는 아빠야. 지민이도 울면서 주원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빠, 엄마 안 죽지? 엄마 살려줘, 아빠. 주원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희가 먼저였어요. 세희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졌어요. 주원은 쌍둥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주원이 나타나자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친자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까? 박철민 씨 주장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십니까? 이세희 씨에게 사기 당하신 건가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경호원들이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주원이 간신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주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었어요. 면회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주원이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호와 지민이가 양쪽에서 주원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빠, 엄마 괜찮아지는 거지? 지민이가 눈물 젖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주원이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주원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 꼴이 보기 좋으냐? 백명옥이었습니다. 밍크 코트를 걸친 채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친자도 아닌 애들 데리고 쇼 그만하고 당장 저것들 정리해라. 백명옥이 쌍둥이를 흘끔 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주원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면 부회장 자리는 지키게 해주마. 이게 마지막 기회다. 주원이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짓이죠? 뭐? 박철민이란 남자. 병원장 매수. 다 어머니 짓이죠? 백명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 있어? 없으면 헛소리 마라. 찾아낼 겁니다. 반드시요. 주원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당신이 내 어머니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악마예요. 백명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끝까지. 백명옥이 돌아섰습니다.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복도를 걸어갔어요. 주원은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철민과 백명옥의 연결고리를 찾으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박철민은 이미 거액을 챙겨 잠적한 뒤였습니다.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조작된 사진과 일기장이 너무나 정교했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세기의 수뇌부가 세기의 혹으로 바뀌었어요. 해성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주들이 본사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희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주원은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반박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어느 날 밤, 주원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빈 술병이 테이블 위에 나뒹굴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지호가 서 있었어요. 손에 낡은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앉아? 응. 지호는 왜 앉아? 지호가 주원 곁으로 다가왔어요. 배낭을 뒤지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와 낡은 노트들이었어요. 아빠, 이거. 지호가 주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쓴 편지야. 엄마가 아빠 많이 보고 싶어 했어. 주원이 종이 뭉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우리 집에서 가져왔어. 엄마가 맨날 이거 보면서 울었거든. 엄마 보물이래서 내가 챙겼어. 지호가 주원을 올려다보았어요. 맑은 눈동자가 빛났습니다. 아빠, 이거 보면 안 울 거지? 주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지호야. 정말 고마워. 주원의 손에는 세희의 5년치 일기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죠. 챕터 7 진실은 조작되지 않는다. 주원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뭉치를 펼쳤습니다. 낡은 노트 표지에 일기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희의 글씨체였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 지호가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다. 주원이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주원아, 넌 뭐 하고 있어? 다음 페이지. 항암제가 너무 비싸서 못 먹었다. 지호, 지민이 분유값이 먼저다. 애들은 죄가 없으니까. 주원의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TV에서 주원이를 봤다. 해성그룹 행사에 나왔더라. 멋있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난 주원이만 있으면 되는데. 오늘 공장에서 쓰러졌다. 사장님이 그만 나오래. 이제 어떡하지? 애들 밥은? 지민이가 아빠 어딨냐고 물었다. 대답을 못했다. 미안해, 지민아. 주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일기장 위로 눈물 방울이 퍼져
글씨가 번졌어요. 특히 한 페이지에서 주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박철민이 동거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격리병동에 입원한다. 골수 이식 부작용이 심하대. 애들은 고아원에 잠깐 맡겼다. 보고 싶어 죽겠는데 면회가 안 된대. 주원이 노트 사이에 끼워진 종이를 발견했어요. 진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격리병동 입원 기록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죠. 주원이 즉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날짜에 세희가 입원했던 병원 찾아내서 격리병동 면회객 명단 확보해. 2시간 후 비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기간 격리병동 면회객 명단이었어요. 주원이 명단을 훑어보았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이거야. 주원이 중얼거렸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철민이 세희와 동거했다고 주장한 시기. 세희는 격리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면회조차 불가능한 무균실에서요. 면회가 가능했지만 박철민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의 주장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원이 벌떡 일어섰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다음 날 오전. 해성그룹 본사 대회견장에 기자들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일제히 겨누어졌어요. 주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에 세희의 일기장과 진료 기록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며칠 전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제 아내와 동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했죠. 주원이 일기장을 들어보였어요. 이것은 제 아내 이세희 씨가 5년 동안 쓴 일기장입니다. 아이들이 어머니의 보물이라며 직접 챙겨온 것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박철민 씨가 동거했다고 주장한 기간, 제 아내는 골수 이식 부작용으로 격리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면회조차 불가능한 무균실이었어요. 주원이 진료비 영수증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입원 기록이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주원이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해당 병원에서 확보한 격리병동 면회객 명단입니다.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동거는커녕 면회조차 온 적이 없어요. 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동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철민 씨의 주장은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어요.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주원이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쓴 일기 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주원이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항암제가 너무 비싸서 못 먹었다. 지호, 지민이 분유값이 먼저다. 애들은 살아야 하니까.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TV에서 주원이를 봤다. 멋있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주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내가 5년 동안 저만 그리워하며 죽음과 싸웠습니다. 주원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모욕한 자는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하겠습니다. 회견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몇몇 기자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터넷이 다시 뒤집어졌어요. 세희 씨 일기장 읽다가 눈물 났다. 박철민 이 쓰레기 당장 잡아라. 윤주원 부회장 응원합니다.
여론이 폭발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민이 경찰에 자수했어요. 숨어있던 모텔에서 스스로 나온 거였죠. 다 털어놓겠습니다. 백명옥 여사한테 돈 받고 한 짓입니다. 박철민이 취조실에서 진술했어요. 백명옥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제출했습니다. 처음에는 돈만 받고 하려고 했는데 뉴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저 혼자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박철민의 자백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백명옥의 이름이 전국에 퍼졌어요.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백명옥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어요. 혜성병 원장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조작 혐의로 구속되었죠. 윤태수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아내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윤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거였죠. 백명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찍힌 CCTV 영상.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비행기에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주원은 그 영상을 보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라는 존재를 마음에서 지워버렸거든요.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세희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원이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세희가 보였어요. 생명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었죠. 지호와 지민이가 주원의 양쪽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일어나? 지민이가 물었어요. 주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일어날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주원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희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죠. 세희야, 다 끝났어. 그 사람들 다 벌 받았어. 세희는 대답이 없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제발 일어나줘. 네가 일어나야 진짜 복수야.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살아야지. 주원이 세희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호랑 지민이가 매일 엄마 찾아. 엄마 없으면 안 된대. 나도 그래. 너 없으면 안 돼. 그때였습니다. 세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주원이 숨을 멈췄습니다. 세희야? 세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가락이 주원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주원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부회장님, 미국 골수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원의 손이 떨렸어요. 뭐래? 유전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았답니다. 당장 수술 가능하대요. 주원은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세희의 손이 다시 한번 주원의 손을 쥐었습니다. 희미하게 입술이 움직였어요. 주원 나. 주원이 세희의 얼굴 가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나야. 여기 있어. 세희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햇살이 병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챕터 8 두 번째 기적. 주원이 의료진을 급히 불렀습니다. 미국 골수은행에서 찾은 공여자 정보를 확인했어요. 유전자 일치율이 완벽했죠. 당장 이식 수술 준비해 주세요. 담당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여자 측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내일 미국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주원이 세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세희야, 들었지? 살 수 있어. 이제 살 수 있어. 세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천히 주원을 향했어요. 주원아. 응, 나야. 여기 있어. 애들은 밖에 있어. 보고 싶어? 세희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원이 밖으로 나가 지호와 지민이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침대 옆으로 달려왔어요. 세희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잤어? 지민이 심심했단 말이야. 지민이가 투정을 부렸어요. 세희가 힘겹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이제 안 아파? 지호가 물었어요. 세희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팔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주원이 세희의 손을 들어 아이들 머리 위에 올려주었어요. 곧 나을 거야. 엄마 수술 받으면 다 나아. 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 후, 미국에서 공여자의 골수가 도착했어요. 세희가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주원과 쌍둥이가 수술실 앞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지호가 주원의 오른손을, 지민이가 왼손을 잡고 있었죠. 아빠, 엄마 수술 잘 되겠지? 지호가 물었어요. 주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잘 될 거야. 엄마 낳으면 우리 뭐 해? 지민이가 물었어요. 뭐 하고 싶은데? 놀이공원 가고 싶어. 엄마랑 아빠랑 형아랑 같이. 주원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들에게 평범한 가족 나들이조차 꿈 같은 일이었던 거죠. 그래, 가자. 엄마 낳으면 꼭 가자.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지민이가 주원의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지호도 꾸벅꾸벅 졸았어요. 주원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5시간, 7시간, 10시간. 해가 지고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어요. 10시간이 넘었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주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집도이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주원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적입니다. 그 한마디에 주원의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공여자의 세포가 아주 건강합니다. 거부 반응만 없다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어요. 주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먹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원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집도이가 주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대단하시더군요. 수술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잠들었던 지호가 눈을 떴어요. 아빠, 엄마 어때? 수술 잘 됐어. 엄마 이제 나을 거야. 지호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옆에서 자던 지민이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진짜? 엄마 안 아파? 응, 진짜야. 아이들이 주원에게 와락 안겼어요. 세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번의 사계절이 바뀌었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세희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이 찰랑거렸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죠. 담당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2년간 재발 없이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 생활하셔도 됩니다. 축하드려요. 세희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주원이 세희를 꼭 끌어안았어요.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주원아, 나 정말 괜찮아진 거 맞지? 응, 지금처럼만 건강 관리 잘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어. 너 이제 아무 데도 안 가.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태어나던 날, 병원 정원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2년 전 그 겨울밤처럼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과는 달랐어요. 세희는 더 이상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원이 세희의 손을 잡았어요. 세희야, 우리 이제 결혼식 할까? 세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주원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사실 이거 16년 전에 주려고 샀던 거야. 그때 주지 못했는데 이제야 준다. 세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원아, 나 이런 거 받을 자격 있어. 당연히 있어. 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주원이 세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세희가 주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 지호와 지민이가 뛰어왔어요. 네 사람이 눈 내리는 병원 정원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보름 후, 해성그룹 본사 빌딩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에서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죠.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세희와 주원의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희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짧은 머리 위에 면사포가 살포시 얹혀 있었습니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지호와 지민이가 턱시도를 입고 화동으로 나섰어요. 작은 손에 반지 쿠션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아빠, 반지 여기 있어. 지호가 쿠션을 내밀었어요. 주원이 반지를 집어 세희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세희, 평생 내 곁에 있어 줄래? 응, 평생 있을게. 두 사람이 입맞춤을 나눴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아빠 엄마 뽀뽀해. 지민이가 눈을 가리며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이 창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겨울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뭐해? 지호가 물었어요. 뭐 하고 싶은데? 놀이공원 가고 싶어. 엄마 아프니까 맨날 못 갔잖아. 지민이가 신이 나서 펄쩍 뛰었어요. 나도 롤러코스터 타고 싶어. 안 돼. 너 키 작아서 못 타. 다 컸거든. 아이들이 티격태격했어요. 주원과 세희가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멀리 라운지 입구에서 누군가가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윤태수였습니다. 수행원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윤태수가 아들 가족을 바라보았어요. 쓸쓸한 표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죠. 주원이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주원은 굳이 부르지 않았어요. 윤태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행원에게 가자고 했죠. 휠체어가 천천히 멀어져 갔어요. 주원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세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응. 뭐 먹고 싶어? 고기. 지민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나도 고기. 지호도 따라 외쳤습니다. 주원이 웃었어요. 그래, 오늘은 고기 실컷 먹자. 아빠가 쏜다. 진짜? 야호!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2년 전 그 겨울밤, 개밥을 훔치던 두 아이와의 만남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주원이 세희를 바라보았어요. 세희도 주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14년의 기다림과 5년의 지옥.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네 가족이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창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행복한 내일을 향해 함께. 오늘의 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개밥을 훔쳐야 했던 두 아이, 진통제 몇 알로 버티며 죽어가던 엄마, 그리고 5년 동안 거짓말에 속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남자. 세상은 때로 너무나 잔인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진실을 가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갈라놓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험한 시련이 닥쳐도 사랑은 끝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요. 14년을 기다린 첫사랑, 5년을 홀로 버틴 엄마, 그리고 뒤늦게라도 가족을 지켜낸 아버지.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도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할 날이 올 겁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